진짜 여러분들 트럼프 취임식이 부정적이었을까요? 비트코인이 폭락이 나오는 그런 안 좋은 이슈였을까? 비트코인 가격 미친 듯이 올라갈 겁니다. 트럼프 아들 레미가 얘기하네요. 알트코인 투자할 거면은요, 미국 거 사세요. 자, 이게 뭐냐면 ETF 신청 내역입니다. 1월 17일 날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사임을 했죠. 사임하고 나서 새로운 SEC 임시입니다. 위원장이 이제 들어서는데 그분의 기대감일 수도 있고 트럼프 정부의 기대감일 수도 있겠지만 ETF 신청 건수가 33건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21일 날 그때 이제 밈코인 그 도지코인이랑 트럼프 밈코인 그것도 ETF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ETF를 신청하는 얘는 자산운용사나 아니면 주관사들이 그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좀 뭐랄까 움직임 이런 거 없이 아니 기뜸 없이 장인들이 그냥 자의적으로 했을까? 그냥 기대감 하나만으로 그냥 서류만 하나 작성해서 내는 게 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고 가능성이 보이니까 이렇게 내는 건데 뒤에서 어느 정도 서로 얘기가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ETF 33건을 등록 신청을 했고 앞으로 이번 주에도 뭐 수십 건이 지금 대기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첫째 날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암호화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한 200개 넘을 겁니다. 여러분들 첫째 날 안 나왔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200개 넘어요. 그 200개 안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트럼프 2일차 2월부터 중국 관세 10% EU에도 관세를 한다. 전날에는 멕시코, 캐나다 25% 부과한다 그러죠. 4월 1일까지는 무역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중국에 대한 관세 10% 세부 내역이 없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모른다. EU도 마찬가지고 이거 관세 때리려면 그 전 세계 몇천 개, 몇만 개 품목들을 다 일일이 검토해가지고 때려야 돼요. 그럼 지금 이렇게 10% 때리겠다는 거는 아직 검토 중일 가능성이 높고요. 확정 아닙니다. 검토 중일 가능성이 높고 진짜 때린다고 하더라도 반도체라던가 뭐 기술 아니면 뭐 방위, 국방 쪽에 조금 디테일하게 위험한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10% 때린다고 합니다. 근데 뭔가 좀 의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코인이슈 방송 보시고 다 미리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규 방송에서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 60% 때릴 수 있다 없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세 60% 때린다 그랬죠? 근데 뭐야? 에게 10%네? 정확한 목록이 없어. 어떻게 때릴지, 어떤 품목을 때릴지 정확한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어. 그러면 아직까지는 모른다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 트럼프 취임식이 부정적이었을까요? 비트코인이 폭락이 나오는 그런 안 좋은 이슈였을까? 모르겠네요. 트럼프 취임 첫날 중국 겨냥 행정명령 없어. 중국 관계발전 함께. 시진핑이랑 통화하고 나서 그 내역들을 기사로 쭉 흘렸죠.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트럼프랑 시진핑이 통화를 했대. 그럼 시장에 어떠한 제스처를 주고 싶은 걸까? 어떤 의미를? 통화를 해서 야 동물 막 한 200마리 나와. 막 쌍시온 나오고 관세 올릴 거야 뭐 할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았을까? 아니면 좋게 풀었어. 좋게 얘기가 됐어. 라는 거를 시장에 은근슬쩍 내주고 싶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세 무기든 트럼프,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조기 재협상 추진. 무기죠. 여러분들. 핵을 터트렸을 때가 가장 무서울까? 터트리기 직 가장 무서울까? 상대방 입장에서 핵을 터트리기 전에 야, 나 핵 터트린다. 그때 가장 무서울까? 아니면 터트리고 나서 무서울까? 터트리기 전이 가장 무섭죠. 터트리고 나서는 이제 2판 4판이야. 같이 가. 어차피 나도 너 피해줄게. 근데 터트리기 직전에는 진짜 터트리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원하는 거 줘야 되나? 해줘야 되나? 그럼 트럼프는 지금 무슨 핵을 갖고 있어요? 관세라는 핵폭탄을 갖고 있습니다. 핵폭탄을 쉽사리 바로 쓸 수 없어요. 계속 밀당 쓰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핵폭탄보다 더 위험한 거 있어. 더 무서운 거. 연준의 금리 인하까지 있죠. 핵탄두를 장착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계속해서 쥐락펴락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관세가 막 터진다, 폭탄이 터진다? 그런 게 쉽지 않다. 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아메리카 41번 등장.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비트코인 얘기를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주네. 새벽까지 밤새가 했는데, 진짜 실망이다. 그 생각만 했죠? 여러분들은? 저는 트럼프 취임식 날 뭐가 보였냐면, 앞으로 내 향후 4년 투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냥 여실히 보여줬어요. 그냥 내 앞으로 4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보였어요,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아메리카를 41번 등장했다고 합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대. 그럼 여러분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 자산운용사들, 기관들, 글로벌 국가들, 중앙은행 위원장들
모든 대통령 총리들 이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트럼프가 뭐를 좋아하는지, 미국이 뭐를 좋아하는지 가장 1순위겠죠,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관세 속도 조절에 매수 심리 팽창, 동방 강세, 미국 증시 환호성이죠. 관세 늦게 올릴게요. 보편적 관세 아직 검토 중입니다. 정해진 것도 없어요. 얘기하니까. 시장 들끓죠? 연준 금리 못 내린다고?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환호성을 펼칩니다. 자, 손정희등 AI 삼총사 트럼프 앞에서 5천억 달러 투자. 아, 부럽다. 한국인이잖아, 우리 그래도. 정희 형님. 왜 이 자리에 재용이 형님이 못 갔을까? 또 여기라도. 마음이 참 씁쓸하면서도 부럽기도 하고 5천억 달러 투자한다고 합니다. AI 관련해서. 앞으로 일본 트럼프 체제에서 4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겠죠. AI 쪽도 그렇고 반도체 쪽도 그렇고 뭐 라피더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출범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 좀 단편적으로 보면은 암울한 그런 상황을 대변해주는 이미지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른 방면으로 본다 그러면 AI구나. 여고 기사 딱 터지고 나서 AI 에이전트 코인들 일제히 올라갔죠. 월드코인도 올라가더만. 월드코인. AI 섹터 올라가겠죠. 그래서 AI는 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앞으로 4년 동안은 무조건 가겠구나. 우리가 반드시 담아야 될 섹터 중에 한 가지는 AI 무조건 가져가야겠구나. 라는 말씀. 여기서 돈이 흐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 루미스 상원의원과 에릭 트럼프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논의. 자, 여러분들 트럼프 행정명령 첫째 날에 얘기 안 했죠? 비트코인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들 200개, 300개까지도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이제 몇 날 며칠 기다리시면 됩니다. 나올 거. 가장 좋은 게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한다. 전략적 자산에 포함한다. 이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식 날 루미스 상원의원이랑 에릭 트럼프 아들내미 잘생겼네요. 둘이 이렇게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루미스 상원의원 아마 X에서 표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해준다.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들어간다. 그럼 비트코인 가격 미친 듯이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알트코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조금 암울할 수도 있어요. 그거 내용은 제가 오늘 멤버십 방송에서 다뤘습니다. 오늘 멤버십 방송 안 보셨던 분들 꼭 보세요. 알트코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겁니다. 아마 요거 비트코인 비축법안 터지면 10% 이상 터질걸요? 예상해봅니다. 비트코인 가격만 10% 이상 말아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암호화폐 ETF 신청 건수 33건, 요 정도면은 행정명령에 뭐 암호화폐 관련해서 얘기 안 나와도 든든하다. 이미 뭐 월가 있는 기관들, 금융기관들 그리고 뭐 기업들 얘네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뭐를?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투자도 마찬가지고. 자, 도지코인, 봉크코인, 트럼프 ETF도 나올까? 자산용사, 밈코인 내세용 상품 신청. ETF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우리 2, 3년 전부터 배웠던 것들이죠? 앞으로 미국의 뮤추얼 펀드, 매력적인 자산들을 모아놓은 상품들처럼 뮤추얼 ETF가 나올 거다. 밈코인 ETF가 나올 거다. 그리고 비트코인 40, 이더리움 60 이러한 ETF도 나올 거다. 그래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다양한 자산 상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지켜보시면 된다는 거.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명확한 규제 나와야 디지털 자산 결제 시스템 참여 가능.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면 미국의 2등입니다. 은행 2등. 1등이 JP모건이죠. 3등, 4등이 시티랑 웰스파고 왔다 갔다 하고. 자, 그럼 볼게요. 미국의 2등 은행 CEO가 갑자기 명확한 규제 나오면 디지털 자산 결제 시스템 참여 가능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뒤에서 쏙닥쏙닥 했다. 준비 우리 끝났어요. 얘기하는 겁니다. JP모건 준비 다 끝났고요. 이미. 수년 전부터. 크립토 시장 지금 돈벌이 되는 거 이미 전통금융 자산 시장 있는 분들도 다 알죠. 너네가 내 밥그릇을 뺏어갔어? 예대 마진으로 우리는 고작해서 1% 2% 이자 마진 나눠 먹는데 너네는 뭐 스테이킹 예치하면 20% 먹어? 오케이. 너네들 이렇게 잘 벌면 우리가 뺏어갈게. 준비하겠죠. 트럼프 정부에서 뒤집어지게 간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암호화폐 규제 완화 첫발, SEC 암호화폐 테스크포스 출범. 여러분들 첫째 날에 비트코인 얘기 안 해서 속상했어요? 실망했어요? 둘째 날에 이렇게 보란듯이 나오잖아요. SEC에서 암호화폐 테스크포스 출범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SEC에서 암호화폐 관련해가지고 부서를 신설해서 돈 걷겠다는 거예요. 세금도 때리고 벌금도 때리고 명확하게 걷겠다는 겁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물론 코인리신을 또 기소하는 건가요? 또 소송하는 건가요? 그거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 합법적으로 세금을 걷는다는 건 정부에서 규제 안으로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서 활발하게 확장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 첫째 날은 얘기 안 했어도 SEC가 이렇게 테스크포스를 출범했다는 거는 트럼프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진심이구나. 확장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구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앞으로 다음 스텝이 뭐다? 제가 말씀드렸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알트코인을 발행하고 빌 게이츠가 알트코인을 발행하고 이런 스텝들, 이러한 것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준비가 돼야 이게 발행을 할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너무나도 호재다. 근데 이거 다루는 곳 없죠? 그냥 이런 거 좋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좋아할 겁니다. 그렇게만 얘기하죠. 이거 여러분들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 암호화폐 얘기들 그 정도 급이에요. 진짜 좋은 겁니다. 성공적이라고 들었을 뿐 트럼프 밈코인 논란의 선긋기 아주 장사꾼이야. 자, 어떤 그 기자였나 하여튼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질문을 했어요. 럼프 형님 밈코인 발행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던데요? 밈코인 발행한 거 아세요? 그랬더니 나는 모르겠는데요. 밈코인이 발행됐습니까? 그 얘기 딱 뱉자마자 트럼프 밈코인이 4%인가? 폭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스레를 떱니다. 아, 그렇게 돈이 많이 올라가서 시가총액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여기 계신 분들보다 세 발의 피인데요. 이분들은 그 정도 돈? 잽도 안 되죠. 은근슬쩍 화제를 이분들로 돌려버립니다. 무슨 뜻일까요? 역시 장사치야, 사업가야, 럼프 형님. 자, 럼프 형님이 민코인 발행하는 거 몰랐을까? 몰랐을까요? 발행하는 시점도 냄새나. 자기 취임식 전에 발행을 해. 왜 취임식 전에 발행을 할까요? 내가 트럼프였으면요, 트럼프 밈코인을 자기 취임하고 나서 발행을 해. 왜?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45대 47대 미국 대통령 트럼프 밈코인 딱 성황리에 발행해. 그럼 시장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담겠죠. 근데 바이든 정부 때 발행을 하네요. 멜라니아 코인도 마찬가지고. 왜 그럴까? 냄새가 납니다. 나중에 트럼프처럼 이런 밈코인들 쉽게 발행을 할 수 있을까? 유명인들. 명분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트럼프 밈코인은 논란의 선긋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본인이 맥스상 트위터에다가 고정 게시물까지 할 정도면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비트코인 들고 내각 입성. 트럼프 내각의 새로운 트렌드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행정명령이 이번 주 계속해서 발표가 될 거예요. 사인하는 거. 럼프 형님 나이가 있어요. 연세가 좀 있어가지고 200개가 넘는 행정명령에 사인하려면 좀 손목도 아프고 조금 힘들어. 여러분들 너 왜 이렇게 성급해? 첫째 날에 막 비트코인 좋아요 뭐 이거 해주길 바랬어? 기다리세요.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 코인 투자분들은. 이튿날, 셋째 날, 넷째 날 좋은 얘기들 이제 하나둘씩 계속 나올 거니까 오늘 한번 기다려봅시다. 내일도 기다려보고. 자, 트럼프 실크로드 창립자 로스 울브리트 사면 11년 만에 자유. 이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정규 방송에서 실크로드 한번 얘기해드렸었죠. 기억나시는 분? 그때 막 코인 이슈인데 너무 재밌어요. 이거 다시 해주세요. 막 그랬었잖아요. 실크로드. 그 2013년도인가? 그 비트코인으로 막 무기도 사고 마약도 막 주고받고 밀매 그 웹사이트 만드신 분 창립자 로스 울브리트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분이 그 감옥을 가셨죠? 사면을 시켰어요. 행정명령 통해서. 이분이 사면됐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야, 그냥 뭐 깜빵에 계신 분이 밖으로 나왔네? 출소했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암호화폐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인물이 이분이에요. 암호화폐를 통해서 처음으로 P2P 거래를 활성화시킨 분이 이분이라고요. 그럼 이분이 나와서 뭐를 맡을까? 저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암호화폐 정부의 AI, 크립토 이쪽에 한 자리를 좀 차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울브리트 사면했다는 거는 의미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요거 크립토 시장. 자, 디지털 자산 펀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앞두고 주간 22억 달러 순유입 기록. 자,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기분 좋은 얘기들 쭉 나오면서 그리고 또 정책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서 우리 디지털 자산 펀드에 22억 달러가 순유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앞으로 더 들어올 거예요. 지켜보세요. 더 들어올 겁니다. 자, 미국 은행업계 규제 허용 시 암호화폐 결제 수용 가능성 제기. 얘기 이미 그냥 던지죠. 기사화 해가지고. 미리 준비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우리 할 수 있어요. 준비 중이에요. 그 얘기 슬쩍 흘리는 겁니다. 자, 그 와중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11억 달러 비트코인 11,000개 추가 매입했다고 합니다. 역시 용자예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죠. 자, 오징어 게임 2가 돈 벌어줬다. 넷플릭스 유료 가입자 3억 명 돌파. 이번에 넷플릭스 주가 많이 올라갔죠? 그 요금제를 낮추면서 저렴한 요금제는 광고를 볼 수 있게끔 이제 바뀌었죠. 그 광고 수익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넷플릭스 주가가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드는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다뤘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오징어 게임 프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좀 넷플릭스처럼 외화를 벌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출판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한테 가장 유력한 게 쿠팡 플레이겠죠.
근데 쿠팡 플레이가 뭐 전 세계적으로는 조금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도 넷플릭스 같은 이런 플랫폼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우리 한류가 열풍이 되고 한국을 좀 돈을 뭐 많이 벌어온다. 이것도 좋지만 오징어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제작자가 되는 게 좀 더 좋겠죠. 외화벌이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쉬운 마음에. 자, 디지털 현물 ETF 전날 1,000억 원 순유입, 이더리움에 1,000억 원 들어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들어올 거예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 1조 원 들어왔다고 합니다. 1조 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미친 듯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나스닥 강산업체 크리티컬 메탈 재무제표 비트코인 매입 편입. 자, 우리 복습 1월 중순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요거 나올 겁니다. 기대해보세요. 뒤집어지게 갈 거예요. 말씀드렸었는데. 작년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2, 3개월 전에 우리 정규 방송에서 미국의 13F 보고서 한번 보세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자기들 포트폴리오나 재무제표에 담았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우후죽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기억하세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크리티컬 메탈. 우리가 모르죠? 광산업체야. 재무제표에 비트코인 편입했다 그러죠? 한 가지 더 나왔어요. 제가 안 갖고 왔지만. 비디오 회사 럼블이라고 있어요. 월가에 좀 요새 핫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게 핫한, 럼블이라고 있는데 얘네들도 비트코인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2, 3개월 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지금 실제로 기사로 지금 접하고 계신 겁니다. 코인이슈 방송 작년에 봤었는데 요거 얘기했었는데 진짜로 나오고 있네. 느끼셔야 된다. 인지하셔야 돼요. 요렇게. 자, 컨센시스 CEO 이더리움 시장 전략 논의 중 급등 전에 지켜봐라. 컨센시스 CEO가 얘기합니다. 이더리움 급등하기 전에 한번 지켜봐. 어떻게 되는지. 시장 전략 논의 중이라 그러죠. 무슨 시장 전략 논의 중이야. 가격 언제 띄울지 논의 중이겠지. 급등 전에 지켜봐라. 의미심장한 얘기를 쑥 날리죠. 자, 금융위원장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 스테이블코인 입법 속도 내겠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말을 아낄게요. 타이밍이 좀 안 좋죠? 미국에서 행정명령 관련해가지고 비트코인 얘기 나온다. 뭐 SEC에서 태스크포스를 설치한다, 출범한다 얘기하니까 이제서야 코인원에서 트럼프 코인을 상장시켰는데 뭔가 찜찜하대, 뭔가 문제가 있대, 상장 뭐 의혹이 있어. 코인원이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왜 빗썸은 잘하더만 뭐가 조금 이렇게 뭐 언짢은 게 있나, 뭐가 문제가 있나. 아니 한 가지 여쭤봅시다. 우리 국내 거래소 관계자분들, 바이낸스 상장할 때 우리 같이 상장하면 안 돼? 덱스 거래소 상장은 바라지도 않아. 당연히 다른 해외 거래소 상장 안 될 때 하는 거니까 최소한 바이낸스나 아니면 뭐 OKX나 좀 글로벌 대형 거래소 상장될 때 같이 하면 안 될까?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더 이상 해외 거래소 막 가입 안 하더라도 할 수 있잖아. 트럼프 밈코인 막 이미 다 막 수천 프로 막 몇만 프로 상승 나오고 이제 다 폭락하고 나서 이제 상장한대. 또 모르시는 분들은 설거지 아니야? 또 뒷북쳐. 계좌 허용할 거고요. 스테이블코인 입법하실.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자, 트럼프 탄압. 미국의 크립토에 베팅하라. 미국 크립토에 베팅하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트럼프 아들 레이미가 얘기하네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알트코인 투자할 거면은요 미국 거 사세요. 우리 전년 1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 그대로 나오죠. 미국 거 사세요. 미국 알트 사세요. 담으세요. 솔라나 체인, 베이스 체인 어디 있어요 이거? 우리 이번에 알트코인 불량 종결반 강의 미국 거 코인들 80% 미국 거 코인이잖아요. 요거 담으란 얘기죠. 미국 거 사시라고 얘기하죠. 미국으로 자산 몰린다고. 코인 투자든 주식 투자든 미국 거 하세요. 그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트럼프 찬압이.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자, 많이 들어왔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더리움 ETF 플로우 테이블 많이 들어왔죠.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1월 23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내일 발표되네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24일날 일본 금리 결정. 이거 뭐 지금 일본 매체에서 금리 올린다고 얘기하죠. 저는 동결에 베팅할게요. 동결. 인상할 수도 있겠지만 전 동결. 자, 그럼 볼게요. 만약에 동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여러분들. 금리 인상 이제 지겨워요. 그만 좀 얘기합시다. 이제 몇 번 했는지도 몰라. 동결하면 단기적으로는 미국 주식이나 코인 시장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시즌이 종료되거나 폭락하진 않는다. 왜?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트럼프 행정정부, 행정명령, 이 파워 효과가 더 좋다. 트럼프 새로운 정부 기대감이 일본의 금리 인상보다 더 좋다. 경제성장률이 받쳐준다. 끝났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금리 결정 제발 물어보지 마세요. 자, 신규 주택 판매 28일 연준 금리 결정 있습니다. 29일날. 자, FOMC 금리 결정 우리 뭐 보셔야 되냐면 금리는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서 긴축 종료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긴축 종료 왜? 이미 판은 다 깔아줬어. 물가 떨어지는 거 확인했고요. 1월달 CPI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트럼프 관세 크게 안 내리겠대. 안 올리겠대. 그러면 연준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12월 달에는 트럼프 정치적 불확실성도 그렇고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 못 내린다 그랬는데 금리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장 뷰를 살짝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우리 금리 내릴 수 있다는 건 긴축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얘기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여러분들은 이런 거 신경 써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얘기했나 안 했나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 자, 유로존 금리 결정 발표되고요. 총생산 GDP 3분기 확정치 발표됩니다. 3.1. 저도 한 3% 정도 봅니다. 적게 나와도 2% 후반, 3% 초반. 근데 더 기대되는 건 3분기가 아니라 4분기죠. 1월 31일 근원수익 개인 소비 지출 이거 살짝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자는 거. 2월 7일 날 비농업 실업률 걱정하지 말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자,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가장 많이 상승한 지수가 물론 미국 증시가 다 전체적으로 상승했지만 얘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뭘까? 복습. 비트코인 가격은요. 이거 차트 열어놓고 대조해보세요. 말씀드렸었는데 복습. 비트코인 차트랑 이거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소름 돋게. 이거 보세요. 미국 주식시장에 알트코인이랑 같습니다. 러셀 2000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 뜻은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였다? 아, 금리 내리겠네. 못 올리겠네. 소형주들 금리에 가장 민감한 러셀 2000 소형주들이 모여있는 지수가 올라갔다. 우리 코인 시장도 시차를 두고 전체적으로 올라갈 거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